동네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네.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런 위스키를 소비재의 영역에서 네. 소장으로 가지고 있고 아, 소장에서 최근에는 재테크까지. 재테크까지. 네, 이렇게 이어지는.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네, 제가 이게 사실 이게 사신 방송입니다. 예, 예. 제가 요즘에 좀 위스키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모르고 먹으니까 이게 네네네. 아는 거는 뭐 발렌타인 뭐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네네. 아 나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왕 배우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셨거든요. 아 사실 이 술이라는 게 참 친숙하기도 한데 네네. 반대로 또 위스키나 와인 이러면 좀 약간 멀게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위스키 와인 많이들 드시죠? 엄청 많이 드시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게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소비 패턴이 네. 많이 활성화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는 내 취향에 맞는 술들을 찾아가는. 옛날에는 제공되거나 네. 누가 마셔라면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특히 편의점 같은 데 고를 수 있는 술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취향을 찾아가고 내 스타일을 찾아가고 네. 딱 맞는 순간 지갑을 열고 또 그걸 통해서 예전에 많이 마시는 게 최고였다면 이제는 네. 다양하게 마시는 것이 또 네. 애주가의 또 하나 조건이 됐거든요. 네. 옛날에는 맥주만 해도 뭐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막 진짜 많잖아요 편의점에. 그렇죠. 너무 많아서 반대로 네. 뭐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약간 유행도 이제 붙어가지고 막 핫한 맥주 막 찾으면 품절되고 막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걸 네. 떠나서 이제는 아예 이제 위스키 와인 쪽으로도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정말 많이 갔죠. 네. 특히 2030 세대들이 위스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가 그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0%의 이 위스키 시장은 대부분 다 유흥주점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네,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아. 다른 나라 이러지 않은데 네. 이게 위스키 시장이 2010년도부터 완전 계속 쪼그라듭니다. 아 쪼그라들었어요. 네, 완전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어라 마셔라라는 시장도 작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김영란법 이런 걸 통해서 아. 접대 문화라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서 네. 그리고 뭐 9시 넘어서는 10시 넘어서는 더 이상 하긴. 갈 수가 없으니까 9시에 집에 가는데 위스키 어떻게 마셔요? 그렇죠. 아. 이 시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 대신에 사람들이 위스키를 즐기는데 네. 그 이제까지 유흥주점에서 즐겼던 위스키가 싫은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과음이라는 이미지와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습니다. 아. 그 대표적인 위스키들이 주로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라든지 싱글 몰트. 또 버번 위스키라든지 네. 뭐 이런 류로 많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위스키는 수량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다양해졌어요. 아 종류는 많아졌군요. 예, 그리고 부가가치가 커졌습니다. 아. 예전에는 다 고만고만한 가격대가 많았다면은 네. 이제는 정말 천차만별한 아. 천차만별 정말로 너무너무 저렴한 것도 있다면 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네. 이런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모신 이유도 사실 이건데 네. 요즘에 위스키를 먹으려니까 네.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네. 가격대도 많고 그쵸.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싱글 몰트 들어가니까 막 네.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죠. 뭐 하이랜드 뭐 있고 막 뭐 네, 네, 되게 네. 많고 뭐 네, 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쵸, 그쵸. 맛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쵸. 사실 이 위스키 관심 있어도 네. 시작조차 못하겠다 하는 그쵸.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네. 오늘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아주 쉽게 아주 요거만 쉽게. 알면 아는 척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네, 위스키 편, 와인 편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스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증류주인 네, 건가요? 그렇죠. 증류주죠. 증류주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뭘 증류했느냐? 네. 네, 맥주를 증류한 술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맥주인 거예요? 맥주의 네. 그 액기스만 뽑아낸 거죠. 아, 그러니까 맥주의 알코올 도수가 5도잖아요. 네. 5도 전후인데 네. 이 맥주의 알코올만 뽑아내서 알코올 도수를 확 높인 술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맥주류라고 말씀드리기 좋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먹는 맥주를 아주 응축한 거라고 봐도 네. 뭐 우선은 맞다. 맞습니다. 다만 네. 그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네. 3년 3년 이상 이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야 돼요. 음. 그게 의무 사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무통 안에서의 네. 숙성이라는 3년이라는 세월을 품은 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맥주 응축인데 나무 향도 살짝 섞여 있는 뭐 그쵸.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걸까요? 스코틀랜드의 기후와 풍토와 네. 그리고 이 증류를 할 때 불로 증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불로 증류를 하는데 그 뭐 아일라 섬 같은 스코틀랜드의 저 서쪽에 있는 아일라 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피트라 그래가지고 아예 네. 흙을 써요. 그 지역의 흙을.
그 지역의 흙을 가지고 땔감으로 씁니다. 흙을 땔감으로 써요? 네. 어. 네. 그래서 그 네. 흙 자체가 굉장히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그 유기물에서 나오는 그 스모키한 향이 확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마치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 네. 약간 씨가 네. 피는 듯한. 맞아요. 막 네. 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스모키한 그런 맛들이 많이 좀 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네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런 위스키를 소비재의 영역에서 네. 취미의 영역으로 만들어졌고 취미로 가는 거구나. 취미의 영역에서 소장으로 가지고 있고 아. 소장에서 최근에는 재테크까지 재테크까지. 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 된 것이 현재 위스키 시장 소장을 상황입니다. 하고 이게 희귀해지면 가격도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꼬냑도 있잖아요. 네, 네. 꼬냑하고 위스키랑 뭔 차이예요? 네, 정말 간단하게 꼬냑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요? 네, 프랑스입니다. 아. 프랑스의 동네 이름이에요. 아, 꼬냑은 프랑스 거요. 네, 그 보르도라는 그 프랑스 와인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위 동네에 있는 꼬냑이라는 동네고요. 그 동네에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을 네. 증류한 술. 이건 또 와인 기반이에요? 네, 와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이 유명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와인을 증류한 게 기본적으로 꼬냑이고 네. 맥주류를 증류한 게 위스키가 되는 위스키고. 거죠. 네. 근데 꼬냑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인데 우리가 스카치 하는 것 네네. 그런 형태로 꼬냑은 원래 꼬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냑 브랜디였어요. 그러니까 과실류를 증류한 걸 가지고 우리는 브랜디라고 하거든요. 브랜디. 근데 이 상자에다 꼬냑에서 온 거니까 네. 꼬냑이 다 써 있으니까 꼬냑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이제 포천 막걸리가 유명한데 사람들이 포천 막걸리가 귀찮으니까 네. 야 포천만 보면 야 포천. 네네. 그럼 그것이 이제 막걸리 돼요. 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화이트 와인을 증류해서 꼬냑 지방에서 나와야만 꼬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꼬냑은 약간 그냥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약간 특정 그 지역 그렇죠.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그 거네요. 동네 거. 나머지는 브랜디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할게요. 과실주를 증류한 것은 브랜디. 과실은 브랜디. 네. 네. 맥주. 맥주류를 증류한 것은 위스키인데 위스키. 오크통에 3년 숙성시켜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맥주류를 증류했는데 네. 숙성을 안 시켰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보드카류가 됩니다. 아, 이건 보드카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위스키가 보면 갈색이잖아요. 네. 갈색은 나무색이 들어가서 아. 그런 색이고요. 증류는 무조건 다 네. 소주 색깔이에요. 아, 그리고 보드카도 사실 소주랑 똑같잖아요, 색깔이. 소주류죠. 아, 그거를 나무통에 넣어야지만 위스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제 네.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사실 네, 이게 네,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인데 네. 이게 맥켈란 1926. 네. 맥켈란 저 먹어본 적 있는데 아, 이것도 워낙 뭐 많이들 유명하죠. 마시더라고요. 뭐 네.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아, 맥켈란. 예, 제가 뭐 계속 가격이 12년 산 뭐 그거 뭐 먹었던 것 12년, 같은데. 뭐 18년 많이 네. 드시죠. 네.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나온 건가요? 현존하는 위스키 중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 아, 네, 맥켈란 그래요? 1916 파이넬 레어. 네. 이 1926년도에 증류를 했다는 뜻이고요. 아, 그러면 지금 뭐야?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죠. 된 거예요? 60년 동안 오크통에 숙성을 시켰고요. 와, 네, 그래서 이게 런던 소더비 경미에서 네. 약 150만 파운드. 150만 파운드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당시 환율로 봤었을 때 21억 5천만 원. 21억 5천이요? 만 원에 낙찰된 수익이죠. 아. 네. 야, 그러면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이게 21억 5천에 샀다는 거는 더 네. 비싸질 거라는 생각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어서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요? 둘 다죠.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지금 그 위스키 증류소에서 네. 저렇게 원액을 뽑아가지고 숙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게 1926년도부터 숙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1926년도부터 숙성시킨 걸 좀 남겨놔요. 그래서 얘는 60년 숙성시킨 애거든요. 네, 10년 후에는 네. 70년 숙성시킨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또 나와요? 또 나올 수 있죠. 아, 더 오래된 거 그리고 나오는구나. 또 80년 숙성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실은 상대적으로 네. 최고가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존재감이 약간 밀리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더라도 갑자기 저기서 천재 하나 나타나면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존하는 술로는 이게 최고다. 야, 그러면은 우선 맥켈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이렇게 상급 브랜드 같은 게 있는 상급이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급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위스키니까 스카치 위스키를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인공
그 색소라든지 이런 걸 넣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저렴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맥켈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정말 천연색, 저 갈색이라고 한다면 나무색,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인정을 받아서 네. 매년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인 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그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브랜드라고 맞습니다. 이제 돼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네. 가격이 지금 그러면 뭐 12년산, 18년산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또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올리는 문제가 거죠. 뭐냐면은 위스키 가격이 한번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예를 들어 12년 숙성 제품이 있다고 네. 칠게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요. 음. 몰려서 위스키 12년산 숙성 제품이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잘못하면 12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위스키 업체,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전에 만든 건데. 12년 전에 만든 어쩌라고가 나오는 거죠. 저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없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실은 이런 그 2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산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60년 숙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 60년 숙성을 대표님이랑 제가 마셨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6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잖아요. 60년에 이거는.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제가 막 몇 조 부자다. 네. 그러면은 먹어보고 싶겠어요. 아, 그럼요. 평생 먹어보고 한 싶기도 번. 하고 가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잔 주면 야, 네. 이거는 절대 못 먹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돈으로도 못 구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흔히 이 콜렉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시대가 네. 알고 보면은 이 르네상스 이후라든지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실은 알고 보면은 원시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남미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부족장들 다 화려한 장신구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 화려한 장신구인 거예요. 아 이게 장신구예요. 네, 부자들의 장신구예요. 나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봤어? 뒤에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이거 뭐야? 했을 유리로 때 해놔서 아. 쳐다보기만 해. 조명 이렇게 딱 쏴고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바라보기만 해. 아, 만지지도 네. 못하게.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런 거 약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거죠. 명화와 같은 맞아요. 그런 수준인 거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스키가 이 소비자 영역에서 아트 영역으로 간 거예요. 하긴 근데 제가 봐도 이 60년 넘은 뭐 100년 된 이런 거면은 이건 사실 뭐 예술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거의 예술부로 드네요. 보는 거죠, 이거는 네. 진짜로. 네. 근데 이거는 21억이니까 네, 너무 네. 비싸니까 네, 네, 네.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가 좀 익숙합니다. 네, 아, 네, 요거 네. 익숙한데 발렌타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먹죠. 뭐 네. 너무 뭐 한국에서 많이 먹죠. 네네.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아, 않은데. 그래요? 네. 어. 참고로 이제 그 위스키 마니아 분들은 17년산, 21년산, 23년산, 30년 저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1917년도에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네, 1921년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년 숙성, 21년 숙성, 23년 숙성, 30년 숙성 하든지 아니면 그냥 17년, 21년, 23년, 30년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뒤에 연산 붙이면 안 되는 연산을 거였구나. 싫어해요. 되게 아, 싫어해요. 나 많이 붙였었는데 아 이러면 안 네, 되는 이거 거였구나.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연산 붙여도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되게 까다로운 위스키 마니아 분들이 많으세요. 아 몰랐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발렌타인 21년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네, 21년 숙성. 21년입니다. 21년입니다. 아니면 21년 숙성입니다. 뭐 이렇게 21년 숙성된 숙성 발렌타인입니다. 제품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해야 또 네, 된답니다.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연식이 안 될수록 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래될수록 비싸고 그럼 맞습니다. 그만큼의 맛의 차이가 있는 건지. 맛의 우선. 차이가 있죠. 그럼 왜 맛의 차이가 있는 건지도 네. 궁금해요.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맥주를 증류하면은 약 한 70도 전후에 원액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 알코올 도수가 낮아집니다. 아, 스코틀랜드의 기후에 있으면 네. 아 알코올 도수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 낮아져요. 계속. 왜 낮아지냐면 네.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쵸? 알코올. 증발이 되니까 증발이 되는데 그 안에 향미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아 쫙 쌓여요. 계속 남는구나. 기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네. 저 30년 숙성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2배, 3배의 위스키가 안에 함축이 된 거예요. 같은 한 잔이어도 네. 그 풍미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2배 이상 진한. 2배 이상의 진한 맛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미하고 네. 굉장히 초콜릿 맛이나 바닐라 맛이나 아몬드 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응축이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물 분자는 그 꽉 차 있진 않아요. 물 분자가 보면은 대략 한 60-70%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에 네. 이 알코올 분자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네. 알코올 분자 맛이 좀 거칠거든요. 네. 딱 들어가면은 물 분자가 알코올 분자 감싸죠. 네. 여기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 부드럽다가 나와요. 아,
네. 오래될수록 부드럽다. 부드러워지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30년 전이 훨씬 부드럽다는 거는 그쵸. 그냥 문외한이 맛을 봐도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숙성이 덜 된 위스키 같은 경우는 무슨 맛이 나냐? 일단은 까끌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와 경수를 비교했을 때 네. 경수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두 번째는 풍미에서 좀 밀립니다. 왜냐하면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서 알코올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물 맛이 많이 나요. 네.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네. 원액에 가까워지고 풍미가 확 압축이 되면서 물 분자와 알코올의 회합이 결합이 되면서 맛이 부드러워지는. 네. 그 정도 하려면 한 10몇 년씩 걸리는 거군요.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는구나. 기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12년 이상을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고 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굳이 이 발렌타인을 만드는 회사에서 네. 17, 21, 23 이렇게 구분을 사실 21과 23은 네네. 퉁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나눠 놓은 게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런 것들이 네. 실은 팬층을 두텁게 해요. 어. 팬층 두텁게 한다는 뜻은 소비층을 두텁게 한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전략이죠? 이게 뭐냐면 17년 숙성 제품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저거 마셔보고 마셔봐서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도전 정신을 심어줘요. 야, 21년 마셔봐야지. 17이 이 정도라면 네. 21은 어떨까? 다음에 너의 그 위스키에 대한 시야를 넓혀봐야 되지 않겠니? 숙성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21년 숙성. 23년 끝판왕을 봐야지. 30년까지 가는 거죠. 근데 더 숙성된 건 40년 제품도 있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더 정말로 레어템으로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니아들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요즘 자전거 뭐 비싸게 사시는 또 분들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 주고 사시고 네.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저 발렌타인 같은 고급 위스키들도 굉장히 저렴한 네. 그 마트에 가면은 10,000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예 써 있지 않는 것들. 안 써있어. 네. 그냥 발렌타인.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저렇게 17, 21, 23, 30까지 가게 하려는 그 전략인 거죠. 그런 거구나. 네, 물들게 하는 전략. 네. 근데 저거를 이렇게 4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세월에 따라서 숙성의 맛이 어떻게 다 바뀌는가. 그거에 따른 향미와 이 풍미에 대한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맛을 만들어 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취향을 찾으면 돼요. 저 30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맛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섞어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네. 저 원액 중심으로 마시는 거고 뭐 17년이나 12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하이볼 형태라든지 여러 칵테일 뭐 얼음을 넣는다 이런 걸서 마시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래도 네. 아마 가장 익숙한 술일 것 같아서 가성비 정도로 보면은 그래도 네네. 보통 뭘 좀 추천하시는지 뭐 이게 초보자 기준으로. 초보자 기준으로요. 17을 살지 21을 살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뭐 내가 이제 초보자인데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17을 살까 21을 살까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20일 정도는 좀 사줘야 되나요? 12년 숙성 12도 있어요. 12도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근데 훌륭하다는 맛은 안 들어요. 아. 제 입장에서는 발렌타인이 와 좋다라고 저는 약간 감동한 것은 17년 숙성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7년 정도 돼야 그래도 뭔가 발렌타인 느낌이 나는 고급스럽다. 약간 고급진 고급스럽다. 느낌. 그거는 17년. 12년 숙성 제품은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에 빠졌구나. 네네네. 걔는 약간 마트에서 이제 가볍게 사는 느낌이고 네네. 17 정도부터 조금 고급 느낌. 자, 그러면 또 이거는 뭔가 블렌디드 위스키? 네네네. 이게 실은 그 발렌타인 자체도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섞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스키가 대표적으로 크게 뭐 세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몰트 위스키, 네. 두 번째가 그레인 위스키, 세 번째가 블렌디드 위스키. 어. 네, 뭐냐면은 몰트 위스키는 몰트, 메가, 네. 보리 하나로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레인 위스키는 다양한 곡물, 밀이나 아니면은 뭐 감자를 넣는 경우도 좀 있고, 뭐 옥수수를 넣는 경우도 좀 있고. 풍미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렴해서 그렇게 해서. 네, 초기에는. 그냥 싸게 하려고? 네, 초기에는. 왜냐하면은 이 보리가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곡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레인 위스키가 있고, 이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저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블렌디드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섞어서 뭐 그럼 그 중간 가격대를 잡아보려고 한 거였나요? 아니에요. 보리가 흉작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19세기에. 네. 그러니까 보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몰트가 안 되니까. 네. 네.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증류기술이 너무 발달하면서 네. 맛과 향을 싹 다 빼고 알코올만 뺄 수 있는 게 나온 게 된 거예요. 연속식 증류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좋은 보리라든지
쓰지 않더라도 맛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알코올은 따로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숙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맛을 내가 부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블렌디드는 어쨌든 섞은 거다. 네, 그러면은 네, 네. 버번은 뭐요? 버번은 기본적으로 옥수수를 51% 이상 써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한 그레인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옥수수가 메인이에요. 네, 옥수수 메인이고 무조건 얘는 옥수수 기반이어야지만 네. 버번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옥수수가 태어난 대륙, 옥수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미, 남미. 북미, 네네. 네, 거기서 인디언, 그러니까 인디언의 표현은 아메리카 원주민이라 표현한 게 맞죠. 네. 그분들이 기르시던 작물이 옥수수였고 네. 그거를 미국에서 미국에 이제 그 정착을 한 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옥수수를 키우면서 밀이나 보리나 쌀이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네. 위스키가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옥수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약간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조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니까 네, 그러면은 일반 스카치 위스키 대비해서 다른가요? 맛이 달라요?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스카치 위스키는 그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버번 위스키는 2년 이상만 숙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미국도 숙성이 빨리 돼요. 좀 비교적. 날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이게 추웠다 더웠다 뭐 반복되면은 이 오크통이 수축과 팽창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축과 팽창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틈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거로 계속 증발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네. 숙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크통 자체를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썼던 거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한번 향이 많이 빠진 걸 쓰는데 이 미국의 버번 위스키는 향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새 오크통을 많이 쓰거든요. 불에 막 그을린. 네. 그러니까 그 나무 안에 있었던 그을린 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맛이 좀 오일리한 경우들이 좀 많죠. 조금 고소한 맛도 좀 있고 약간 고소한 맛?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했는데 네. 이것도 버번 위스키의 천차만별이라서 천차만별. 그래서 각자 이 안에 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 버번 위스키인 건데 최근에 많이 뜨다 보니까 네. 좀 힙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가격도 실은 많이 저렴해요.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가격 저렴하죠. 그럼 시작하기는 오히려 버번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금액대가. 근데 버번 위스키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버번 위스키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기준은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잖아요. 네. 스카치 위스키의 저렴한 것보다 저는 우선 그걸 시작하시는 먹어보라. 것이 낫고 그것과 버번 위스키를 비교해 보셔라. 그러면 버번에서는 좀 시작할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거기 있는 뭐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네. 일단 와일드 저는 터키.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입장부터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진빔 하이볼부터 드세요. 하이볼은 많이들 드시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하이볼은 도수가 낮잖아요. 네네. 뭐 탄산이 있잖아요. 네.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당히 음식들과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마시기도 편하고. 요즘 이자카야 가면은 하이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소주 그러니까요. 이런 거 시키면 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드시고 저거에 계속 도수를 높여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샷 하나만 추가했다가 네. 2개 추가했다가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가보시는 게 네.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스카치 위스키로 시작했다가 뭐 버번으로 살짝씩 확장을 해봐라 네, 정도의 네. 좀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워낙 다양하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네, 네. 아니면 하이볼도 좋다. 시작은 하이볼이 제일 좋다. 시작은 하이볼이 가장 좋다. 하이볼이 제일 좋다. 우선 하이볼이 입에 맞으면 한 번도 위스키를 입에 대보시지 않은 분들은 네. 하이볼부터 가십시오. 하이볼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죠, 네. 진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위스키로 그렇죠. 슬슬 가는 거죠. 테네시 위스키 이건 뭐예요? 네. 테네시 위스키는 테네시 주에서 만드는 위스키인데 기본적으로 버번 위스키가 거의 같은데 네. 이제 목탄으로 이 여과를 한 번 더 해줘요. 네. 해주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버번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버번 위스키 안에 테네시 위스키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버번 중에 테네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해석이 약간 다른데 네. 저는 버번 안에 테네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버번 위스키가 먼저 생기고 네. 그다음 테네시 위스키가 생겼는데 원래는 테네시 주에서 만드는 건데 네. 그 테네시 위스키도 그 버번 위스키 일종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정치가 들어갑니다. 정치요? 네. 네. 뭐 켄터키주 위주로 주로 버번 위스키를 만들었고 네. 테네시주에서 주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네. 미국이 세계적인 그 국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 헤게모니를 줄 수 있었던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남북 전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버번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 켄터키주는 북부에 가담해요. 북부. 네. 네. 테네시주는 네. 남부에 남부예요? 가담해요. 싸운 거예요. 둘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라이벌일 수밖에 없고 그러겠죠.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 버번 싫어.
버번 싫어. 니네가 그 켄터키주에서 많이 쓰는 버번 싫고 우린 우리 스타일 이름대로 갈 거야. 아, 따로 간다. 예. 아.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게 테네시 위스키라는 네. 설이 있습니다. 예, 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지역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굳이 따로 뺐다 정도라고 보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너희랑 같이 놀기 싫어. 다르다. 우린 좀 다른 네.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본류는 좀 비슷하다. 그렇죠. 본인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수입을 할 때는 저 테네시 위스키도 버번 위스키로 포함을 시켜서 네. 수치를 잡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테네시 위스키에 또 아니아분들이 화내를 내실 수 그걸 있기 또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은 또 네, 댓글이 막 바로 달릴 수 있어서 여기 위스키가 되게 민감하다면서요. 아 그럼요. 이게 다들 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번 들어가면 내가 몇백이 아니라 막 그러니까 몇천 들어갈 것 몇천 같은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게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세요. 다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틀리면 확 달래들어서 그럼 막 지적하시고 그 테네시는 잭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잭 다니엘이 가장 그 대표적인. 목탄으로 여과한 방식을 거의 최초로 개발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맛이 좀 다른가요? 목탄 여과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좀 더 깨끗한 맛들도 있고요. 그 목탄에서 나오는 뭐 풍미라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전 좀 깔끔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거 세 개를 사서 같이 먹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잭 다니엘도 지금 워낙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예, 잭 다니엘 잭이란 것도 있고 젠틀맨 잭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뭐 기존에 이제 기본적인 잭 다니엘도 있는데 음. 잭 다니엘도 여러 가지로 넣고 드셔보시면 좋고 네. 저거랑 이제 버번 위스키랑 또 드셔보시면 좋고. 잭 다니엘에서 그래도 좀 시작하기 좋은 거 뭐 있을까요? 모델명이랄까? 저 넘버 세븐. 넘버 7? 네, 아, 저거 요거 제일 무난한 제일 거부터. 무난해 보이네. 네, 넘버 세븐부터 가시죠. 아, 요거부터 사서 한번 비교해서 시음해 보는 것도 저거를 하이볼로 드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꼬냑 아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네네. 꼬냑은 좀 제가 그냥 느낌 저 잘 모르니까 네네. 되게 엄청 비싼 술 네네. 뭐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네. 면세점 가면 거의 막 약간 좀 메인 자리에 뭐 이렇게 뭐 비싼 그쵸. 위치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지역으로 좀 소수기 때문에 좀 희귀해서 비싼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병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약간 아시잖아요. 아, 얘네는 일부러 고급화로 가는 거예요? 예술을 담았어요. 다들. 이거 뭐 에르메스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 네, 에르메스 이런 얘네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아. 실제로 꼬냑의 대표 브랜드인 저 헤네시 네, 네, 맞아요. 브랜드가 그 LVMH 음. 사의 제품이잖아요. 네.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네. 아, 거기에 그 네, 헤네시구나. 그 헤네시예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는 예술적인 부분을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그 프랑스 제품인데 네. 등급의 표시가 있어요. 뭐 XO 뭐 이런 것들. 네. XO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XO 의미가 있죠. 최근의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숙성한 것들. 아, 10년 되면 XO로 가요? 네, 엑스트라 올드. 아, 엑스트라 올드. VSOP 그러면은 VSOP. 그렇죠. 네, 본거 베리 같아요. 스페셜 올드 페이. 네, 베리 스페셜. 올드 페이. 어. 그 재밌잖아요. 네. 뭐가 재밌냐면 프랑스 술인데 네. 영어식으로 썼어요. 어. 왜 그랬냐는 거죠. 왜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마시던 술이 아니었어요. 이걸요? 네, 영국으로 수출하던 술이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유럽에서 가장 상인 정신에 투철하다는 네. 네덜란드인들이 네. 와인을 그냥 수출하기 계속 상하니까 네. 와인을 증류해서 돛을 높여서 상하지 않게 해서 영국에 도착하면은 거기에 물 네. 타서 와인처럼 마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인을 굳이 증류를 왜 할까 제가 아까부터 궁금하긴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냥 팔면 되지. 상하질 않아요. 그게 상하질 않으니까. 네, 그리고 압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다 건너기 용량을 적게 해서 현지에 가서 물 넣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밥을 꾹꾹꾹 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눌러서 네. 담는 거랑.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만들었던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쿠르부아제라든지 네. 뭐 헤네시라든지 네. 이런 것 같은 주요 꼬냑의 창업자들은 네. 대부분 다 영국에서 넘어왔어요.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술이에요. 네덜란드인이 팔았고 프랑스에서. 영국 애들이 들어왔고 프랑스인이 잘 마시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네. 네. 많이 안 마시니까 수출 비율이 거의 90%가 수출이에요. 네. 지금은 미국, 네. 중국, 그다음에 영국 순이긴 한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 꼬냑 뭐 너무 좋아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와인은 있어도. 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병이 너무 이뻐요.
확실히 뭔가 네. 집 안에 놔두면은 뭔가 네.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근데 저렇게 그대로 집안에 놔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케이스에 넣어서 놔둬야 됩니다. 아 무조건. 빛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이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집들은 이렇게 막 조명 쏘고 있던데 그러면 큰일 나네. 네. 맛이 나빠지죠. 아, 네, 맛이 나빠지죠. 그렇군요. 굉장히 나빠집니다. 위스키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무조건 다 넣어놔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빛이 안 들어와야 되는 곳. 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곳. 온도가 일정하지만 이 뚜껑이 수축화 팽창을 안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발을 안 하죠. 네. 그리고 진동도 별로 없어야 돼요. 진동도. 까다롭네요. 네. 그거를 천연 상태의 공간이 어디냐면은 네. 동굴이에요. 근데 저희는 동굴이 없으니까 네. 그럼 집에서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좀 베스트인가요? 그 동굴을 그대로 상품화 시킨 것이 와인셀러입니다. 네, 와인셀러도 와인셀러. 어둡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와인셀러는 문에 네. 일반 냉장고처럼 네. 술을 넣어놓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흔들리지 말라고. 아 그 옛날 냉장고들은 켜놓으면 윙 소리 났어요. 맞아요. 네. 셀러는 그걸 철저하게 없앴어요. 네네. 흔들리지 않게끔. 아. 네, 그래서 셀러 안에 넣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위스키나 꼬냑 같은 것들도 다 와인셀러에 넣어놓으면 이게 제일 좋고 해결되는군요. 뭐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은 장식장보다는 네. 찬장 안에 넣어놓으셔서 최대한 어디 구석에 네, 구석에 그리고 케이스 다 안에 넣어놓으셔서 깜깜하게 해놓고. 네, 깜깜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숨겨진 뭔가 보물을 꺼내듯.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또 이게 전시용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맛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다 바꿔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익숙한 하이볼 나오네요. 이게 네. 산토리. 네. 산토리 하이볼이죠. 네, 요거 정말 많이 먹고 사실 네, 네, 뭐 네. 거의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탄산이 있으면 네. 기름진 음식에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탄산 자체가 혀에 기름진 맛을 못 느끼게끔 마비를 시켜줍니다. 마비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이유도 치킨의 기름진 맛을 저 탄산이 못 느끼게 하는 거죠. 피자의 느끼한 맛을 네. 저 탄산이 못 느끼게 하는 거죠. 네. 예. 삼겹살과 소맥 먹는 이유도 네.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저 소맥의 탄산에도 못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네. 도수가 낮고 음. 그런 것도 있고 저 위스키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하이볼. 그럼 저 여기서 접근성을 궁금한 좋게 게 하라. 여기서 궁금한 게 산토리 그 위스키로 많이들 만드는데 네네. 진빔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위스키는 조금 저렴한 것들 위주로 좀 쓰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진빔도 산토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샀어요. 아 네, 산토리가 워낙 잘 나가가지고 네. 실은 이 하이볼 문화가 나오게 된 계기도 원래 있긴 있었지만 이걸 네. 본격적으로 퍼뜨린 게 산토리거든요. 음. 일본 사람들 자체가 가장 숙취해소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출 낮춘 저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게 된 네. 것이고요. 막 차에도 소주 타 먹고 막 하고 막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다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랬고 실은 그래서 나온 문화들이 네. 이 위스키 킴 문화라든지 네. 그리고 하이볼 이런 문화들이 다 실은 네. 일본에서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전부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마케팅을 시킨 거죠. 마케팅을 한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위스키 종류의 차이에 따라서 뭐 하이볼 맛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나요? 달라집니다. 근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저 일부러 산토리 사러 다녔거든요. 네. 많이 다르죠. 하이볼 집에서 만든다고. 많이 다른데 네. 꼭 그걸 느끼냐 안 느끼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느끼고 싶어서 맡아보면은 마셔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근데 느끼지 않으면 또 모르고. 아주 미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약간 또- 제가 봤을 때는 소고기 투뿔과 원뿔의 차이. 네, 뭐 이런. 그래요? 그러면은 하이볼에 가장 적합한 건 뭐 개인적인 의견은 뭘 제일 제일 싼 거죠. 어차피 섞어 먹으니까. 그럼요. 제일 싼 거죠. 얼음 넣고 뭐 다 섞었는데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쨌든 제일 핫한 건가요? 어쨌든 요즘에 가장 그러니까 좀 싱글 몰트 위스키란 이름도 거의 네.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때 나온 것들이고 네. 그 전에 뭐 스트레이트 몰트 위스키다 아니면은 그냥 몰트 위스키다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최초의 위스키들은 다 몰트 위스키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최초라기보다는 19세기 네. 초반에 나온 네.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몰트 위스키가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러다가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오고 음. 하다 보니까 그거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제 몰트 위스키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된 거고 네.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제 90년도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게 된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몰트 위스키가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네. 그리고 원료를 좋은 거를 써야 된다. 네. 그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원료만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뭐냐면 네. 남는 농산물이에요. 남는 농산물. 네, 남는 농산물 때려 박아서 그냥 더 똑같은 알코올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차피 알코올을 만들고 맛을 추가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싱글 몰트 위스키는 어쨌든 간에 이 키몰트라 그래가지고 키가 되는 몰트, 그러니까 중요한 몰트를 사용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한 땀 내린 듯한 그런 맛을 추구를 해요. 네. 약간 수제 느낌. 네, 수제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네. 그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에 비하면 훨씬 더 수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증류기 자체가 네. 이 블렌디드 위스키나 또는 이제 그레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든지 다 때려 박아도 똑같은 알코올만 나오는 그 거대한 탑 같은 증류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들 증류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제에 대한 느낌이 갈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수제에 좀 더 가까운 술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는 어쨌든 단일한 걸 가지고 섞지 않았으니까 네. 어떤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메가를 쓰는데 네. 각자의 맛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위스키를 숙성시키는 오크통도 뭐 버번 위스키 오크통을 사용하기도 하고 쉐리 위스키 네. 뭐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맛이 또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맥칼란 글렌피딕 이렇게 두 개 먹어봤는데 요거를 제일 많이 드시나요? 일단은 싱글 모트를 최초로 시작하신다면은 글렌피딕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연도에 따라서 맛에 또 차이가 있다는 건 뭐 똑같은 걸 그렇죠. 거고. 근데 위스키니까. 예를 들어서 글렌피딕 12년보다 라프로이 10년이 더 맛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건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시작은 뭐 그냥 유명한 거부터 먹어보면 그래도 가장 좀 익숙한 거부터 먹어보면 되지 일단은 않을까. 소통이 됩니다. 네. 사실 저 이거 모르겠거든요. 세 번째 거 안 먹어봤는데 네네네. 남들 모르면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글렌피딕 먹어봤니 하면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거 먹으면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실은 위스키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좋은 바텐더를 만나는 거예요. 네, 바텐더가 앞에서 다 설명해주고 네. 그 좋은 게 바에 가면 한 잔씩 주잖아요. 한 잔씩 먹을 수 있으니까. 한 잔씩 주잖아요. 네. 저걸 다 안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네요. 가격은 한 3만 원 하지만 안 사도 한 잔씩 두 번 가서 한 두 잔씩 정도 맛을 보면은 계속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죠. 본인의 취향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이거는 위스키 잔이네요. 사실 네. 이 잔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잔에 따라서 다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뭐 저기는 잔들 중에서 뭐 위스키 잔 같은 다 위스키 잔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저 언더록스 잔 네. 제일 많이 마시죠. 얼음 넣고 마시는 네. 거 있죠. 옆에 있는 그 다리가 짧은 와인잔처럼 생긴 거는 네. 저거는 전혀 꼬냑 잔입니다. 요건 꼬냑이에요. 네, 손을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옛날부터 네. 많이 마셨던. 네. 그리고 손을 넣고 먹는. 오른쪽에 있는 샷잔. 네. 그리고 저 위스키가 들어있는 거는 글렌캐런 잔. 요 글렌캐런 잔이요. 네, 글렌캐런 잔이어서 이렇게 생긴 잔들 같이 뭐 주더라고요. 기념품처럼. 네. 실은 위스키 산업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아니 와인은 와인잔 있고 맥주는 맥주잔 있고 뭐 다 있는데 위스키 전용 잔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없었어요. 이거 지금 이 온도락 잔하고 이거 샷 이게 아니에요? 너무 뻔하잖아요. 멋이 하긴 없잖아요. 이거는 물 먹을 물잔이지 뭐. 그 샷잔도 정말 멋없잖아요. 조금만 마셔라 그밖에 더 돼요. 사실은. 마케팅적으로 좀 약하구나. 이게. 약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글렌캐런이라는 회사에서 네. 위스키 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잔으로 우리가 하자 해서 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맛이 더 풍미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향을 맡기가 좀 편해지죠. 향을 맡기가 좀 편해지는. 네.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모아주는 향을 약간 모이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가 동그라서 이렇게 딱 보면은 위스키에 퍼져버려 색을 보기가 되게 편해요. 약간 잡기도 조금 편하고 향도 맡을 수 있고. 나름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그럼요. 만든 거군요. 튤립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은 그쵸. 튤립 형태가 메인이긴 하지만서도 저는 항아리와 같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위스키를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글렌캐런 요 잔 사면 되는 건가요? 아무 잔에 사시면 돼요. 소주 글렌캐런 잔이 메인 잔이다 정도만 최근에 이제 그 시음용 잔으로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위스키 먹을 거면 이 잔을 사서 먹는 게 좋다. 향미를 우리가 충분히 즐기면서 편한 잔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얼음을 타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그 얼음용을 넣는 건 아니에요. 얼음용을 넣는 건 저 원더로스 잔이야. 요걸로 하시면 되고. 텀블러 잔.
같은 긴 거 그 옆에. 아, 요거요. 네네 그런 아. 하이볼 잔으로 많이 쓰이는 거. 근데 네. 저런 긴 것도요. 네. 향미를 맡기 좋은 게 그 음. 위스키를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만 좀 넣고. 요 정도만 넣고요. 네네네. 네. 그만큼보다 더 적어도 돼요. 아, 그래요? 이 실은 정도. 예, 한 5분의 1 정도 넣고 아, 네. 이게 이 정도 섞어서 넣고. 하면은 위스키가 저 전면 유리에 쫙 붙거든요. 아, 옆으로. 예, 쫙 쫙 붙는구나. 붙잖아요. 그러면 네. 딱 막 향을 맡기 편해요. 그러니까 음. 위스키가 전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 향미 물질이 계속 맴돌아 주는 게 있어요. 네. 그 높이가 있으니까 잘 안 나가죠 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괜찮아요. 음. 저걸로 시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만든 게 있으니까 네, 잘 모르겠으면 요 잔 하나 준비해 놓으면 뭐 네. 나쁘진 않다. 글렌캐럴 알아두셔야 될 아이템이긴 해요. 글렌캐런. 대표적인 뭐 싱글 몰트 잔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위스키 잔이라 부르기도 네, 하는 글렌캐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2개 정도 준비해 놓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저 잔은 저 그 온도록산 집에 돼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요것도 약간 있던데요. 디자인이 좀 돼 있는 것들도 좀 있고. 뭐 이쁘면 좋죠. 실은 위스키용으로. 저기에 맞아 윈저 써 있으면 또 네, 또 애매한 부분들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어디 뭐 가게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아, 요것도 약간 디자인이 약간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밑에가 네, 약간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쇠 같은 걸로 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그 와인잔으로 되게 유명한 리델사라고 네. 하는데 리델에서도 저런 온더럭스전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되게 좋죠. 실은 이 술은 잔맛이거든요. 아, 네, 술에서 제일 중요한 안주는 네. 앞에 있는 사람이고 아, 네. 네, 이거 두 번째가 잔입니다. 네. 네, 잔입니다. 그래서 잔 같은 경우가 보기를 봐도 이쁘기도 한데 네. 진짜 닿는 손에 쥐는 이 촉감 그리고 입술에는 이 촉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술 맛을 좌우하는 두 번째 네. 것 잔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잔맛을 좋게 하는 어쨌든 글렌캐런 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탈리스만 마하노크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최저가 와인 중에서 네. 14,000원 정도 하는 14,000원이요? 네,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이제 마니아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양이 뭐 대략 한 몇 미리 정도 되는 걸까? 이게 그냥 일반 위스키 정도 되는 일반 건가요? 위스키 정도 되고 이게 700ml인가요? 700ml 정도 되는 700ml에 14,000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소주 뭐 도수 생각하면 소주랑 거의 뭐 크게 맞습니다.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수 생각하면은 소주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탈리스만 네, 네. 14,000원. 정말 가성비가 좋고 어. 옆에 있는 마하노크는 우리나라 쌀 소주인데 네. 저거를 갖고 또 오크통에 숙성한 거예요. 위스키 마니아 분들이 굉장히 인정하시는 소주. 그럼 아까 소주를 오크통에 넣으면 이게 위스키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주지만 사실상 위스키처럼 약간 색도 좀 바뀌어 있고 한 거네요. 네. 그럼 요 두 개가 가성비로 좋다. 네, 저 마하노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스키 마니아 분들이 굉장히 인정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저게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전 대표이사가 만든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학 박사님. 실은 술은 약간 공학이거든요.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만든 거예요. 네. 저걸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그 만이라는 이름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사만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네. 청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청주가 옛날에 만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요거 근데 술은 인터넷으로 못 사잖아요. 네. 이거 사는 방법이 어디서 사야 돼요? 마하노크는 인터넷 살 수 있고. 요거는 살 수 있어요. 네. 탈리스만은 네. 가까운 마트에서 다 있습니다. 마트 가면 다 롯데마트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웬만한 마트에서 다 있었던 걸로. 있나요? 롯데 슈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 되니까 한번 네. 먹어보시면 네. 가성비 있는 또 괜찮은 술이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뭐죠?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소 쉐리. 이름이 참 기네요. 네. 이 카발란 같은 경우는 대만 위스키입니다. 대만 거요. 이게 최근에 유행했던 칸에서 그 감독상을 받았던 그쵸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네, 거기서 나온 위스키인데 네. 대만 위스키의 특징이 뭐냐면 숙성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에 비해서 빠른 숙성을 통해서 다채로운 맛을 낸다. 최근에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셔둬야 될 수. 요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둬야 될 수이고 올로로소 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쉐리 와인이라고 그 스페인에서 나오는 와인에다가 브랜디, 그러니까 그
도수 높은 알코올을 넣어서 저장성을 좋게 한 걸 쉐리 와인이라고 하는데 네. 저 올로로서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숙성을 많이 시킨 제품이에요. 그거를 숙성한 오크통에 저 제품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 이 카발란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쉐리가 들어간 것들은 비교적 비싼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 쉐리 오크통이라는 것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약간 좀 희소성을 좀 가져가는 제품인데 또 요즘에 아마- 또 헤어질 결심 보고 또 네. 약간 또 영화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아주 좋은 맞습니다. 그런 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실내 명주는 우리나라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제주도의 실내리에서 나오는 네. 그리고 이거는 감귤을 가지고 증류해서 그리고 숙성시킨 술이에요. 이거는 그 백종원 씨가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방송을 네. 통해서 굉장히 그때 호평을 하셨고 음.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잘 팔렸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맛도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네. 음. 11,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오크통에 숙성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위스키나 꼬냑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얘는 그러면 귤 기반으로도 귤 기반이죠. 그러니까 브랜디인 거예요. 얘는. 아. 과실주로 증류한 거는 브랜디, 네. 곡물류로 증류해 숙성한 거 위스키, 네. 숙성 안 한 것은 보드카. 음. 뭐 이렇게 좀 적당히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 것도 있고 이제 한국 것도 있고 또 이제 가성비 있는 와인까지 다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방송 보시고 본인이 맞춰서 이제 가격대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위스키에 대해서 요 영상만 보면 좀 아는 척할 수 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